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기하, 교과서 기하 이제 미래행 교과서이고요. 첫 시간 포물선부터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하 끝까지 한번 같이 쭉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차 곡선 중에 첫 번째 포물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포물선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물선은요, 한 점이 필요합니다. 그 점을 F라고 두는데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초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점, 초점과 그 다음에 한 직선이 필요합니다. 보통 L이라고 쓰고요. 그걸 기준선이라고 해서 이제 준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점 F가 주어져 있고 준선 L이 주어져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초점과 준선에 이르는 자, 거리가 같은 그런 점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곡선이 지금 포물선인데, 자, 이 곡선이 어떻게 그려졌냐면 초점과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로 그려지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점 P가 이렇게 포물선 위의 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점 P는 어떤 점인 거냐면 초점과의 거리가 이만큼이겠죠? 자, 그 다음 이 준선과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쵸? 이렇게 되는 요 거리일 거예요. 이 두 개가 서로 어떻다고? 같게 되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모은 거예요. P가 여기만 있진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는 점,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P라고 했을 때 초점과의 거리와 준선과의 거리는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치? 그래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모두 다 모은 거예요. 쭉 모아서 그려봤더니 이런 선이 생기게 된 거고 이런 선을 우리는 포물선이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포물선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를 먼저 봤고요. 자, 이어서 용어를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점을 지나고 준선의 수직인 직선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라 부르냐면 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초점이 있죠? 여기 준선이 있죠? 초점을 지나고 준선의 수직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그쵸? 아이고, 초점을 지나야 되는데 초점을 지나고 예, 준선의 수직인 그쵸? 준선의 땅 수직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연장해서 축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바로 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축과 포물선의 교점 여긴가요? 그쵸? 축과 포물선의 교점인 여기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부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물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F와 P에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초점과 한 점까지의 거리와 그 한 점과 준선까지의 거리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같죠? 이것은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은요. 준선과 초점의 중앙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꼭지점도 결국에는 포물선 위의 점일 거 아니야. 왜냐하면 포물선과 축의 교점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꼭지점도 포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포물선의 정의를 만족시킵니다. 포물선의 정의가 뭐였었죠?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요 길이와 그쵸? 요 길이 뭐 세모라고 표시할까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지금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선과 초점의 정 가운데 중앙에 꼭지점이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 1번 한번 풀면서 같이 한번 정의를 되새겨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포물선에 초점 F가 있는 거고요. 준선이 L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 점 포물선 위에 한 점 이제 A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점 B가 이렇게 있고요. 요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H1, H2예요. 자, 그럴 때 AH1 이 길이가 8이라고 했네요. 그럼 정의가 떠올라야죠. 포물선의 정의가 뭐였지? 점 A는 포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는 수선의 발, 그치? 두 개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얘가 8이니까 요 AF의 길이도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8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점 B도 마찬가지겠죠? 포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고요. 얘가 2였으니까 이 길이는 2가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AF의 길이는 8이 되게 되는 거고 BH2의 길이는 2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정의로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포물선을 작도해 나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물선을 잘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잘 그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작도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포물선을 예쁘게 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일단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번 초점과 준선 중앙에는요 누가 놓이냐면 꼭지점이 놓입니다. 아까 했었죠, 그쵸? 초점과 준선의 중앙에는 꼭지점이 놓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대2의 비율을 갖는 특수한 점을 반드시 지나게 됩니다. 자, 3번 그리고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고요. 마지막엔 초점을 감싸면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리를 좀 기억하면서 그려주시면 좋아요.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초점이 있고요. 여기 준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초점과 준선의 중앙, 뭐 여기겠죠, 그렇죠? 초점과 준선의 중앙 이쯤이겠죠? 이 점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꼭지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꼭지점을 반드시 지나게 될 거고요. 또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이 그러니까 준선과 초점을 지나는 이 선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축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점은 꼭지점이 되게 되는 거겠죠. 됐죠? 그래서 반드시 이 꼭지점은 포물선 위의 점이다. 왜냐하면 정의를 만족시킨다. 초점과의 거리와 준선과의 거리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이 파란 색깔 점 꼭지점은 반드시 포물선 위의 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 작도 원리 만족을 시켰고요. 자, 이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대2의 비율을 갖는 특수한 점을 반드시 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준선과 초점까지의 거리, 이만큼의 거리일까요? 자, 이만큼의 거리를 초록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초록색의 거리를요 초점에서 이번에 수직으로 올려볼게요. 그럼 이만큼 올라오게 되겠죠, 그쵸? 이만큼 올라오게 될 거고, 자, 요런 점이 찍히게 됩니다. 자, 이 점도 반드시 포물선 위의 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엥? 갑자기? 네.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왜 이 초록색 점이 반드시 포물선 위의 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지금 요 길이와 수선으로 올린 거죠. 수직으로 올린 거니까 직각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길이와 이 초록색 길이는 서로 어때요? 똑같죠. 자, 그러면 보조선 하나 더 그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점에서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길이, 여기도 직각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되는 걸까? 정사각형이 되겠죠. 왜? 이 길이 똑같고 직각이고 여기 직각인 거니까. 그럼 정사각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어떻다? 같다라는 말이겠죠? 아,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 당연히 같겠죠? 그런데 이게 뭐였었지?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를 의미하고 있는 거네. 아, 그러니까 이 초록 색깔 점은 포물선 위의 점이겠죠. 그쵸?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잖아. 자,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는 요 밑으로 이렇게 수직을 꽉 내렸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서 정사각형을 만들게 되면 점이 하나 이렇게 찍히게 되고요. 이 점 또한 포물선 위의 점이 되게 됩니다. 왜요? 얘가 정사각형이고요.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으니 이 점도 포물선 위의 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야? 아, 포물선 위의 점은 꼭지점이 포물선 위의 점이고요. 요 초록 색깔 점이 포물선 위의 점이 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쭉 이어서 그리면 포물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위에 아래 모양이 똑같이 그려지는 대칭성을 갖게 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점이 여기 있죠? 초점을 감싸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1대2의 비율이 뭐냐? 자, 1대2의 비율은요. 자, 이만큼의 거리. 자, 이만큼의 거리를 가령 P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고 꼭지점은 초점과 준선의 중앙에 있는 점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도 얼마가 되겠다? P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전체 길이가 2P네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이게 같은 길이었으니까 2P가 되게 되겠죠. 아,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꼭지점으로부터 비율이 몇 대 몇인 거야? P 대 2P니까 1대 2가 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점의 좌표도 여기가 P였고 여기가 2P가 되는 거니까 1대 2의 비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1대 2의 비율을 갖는 특수한 점, 그게 바로 이 점들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포물선의 작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초점이 여기 있고 준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초점과 준선의 중앙에 꼭지점이 위치하고요. 꼭지점이 위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길이와, 그쵸? 요 길이와 똑같은 길이를 이번엔 옆으로 가는 거죠. 옆으로 가게 될 거면 여기 이만큼의 점이 찍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이 구성이 되게 되면서 얘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될 테니까 포물선 위의 점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으로 보내도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점이 포물선 위의 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율 관계를 보시면 요만큼이 지금 P라고 했었을 때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를 P라고 했었을 때 지금 옆으로 얼만큼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2P의 비율로. 그렇죠? 옆으로 얼만큼 벌어지는 거야? 2P의 비율로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1대2의 비율을 만족해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나는 이 세 점을 지나게 될 거고요. 포물선을 그려주게 되면 포물선은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갖고 그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뭐가 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뭔가요? 축이 되게 되는 거니까 축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초점이 이렇게 있는데 초점을 감싸면서 포물선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나가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포물선을 예쁘게 그릴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작도 원리를 배웠으니까 자, 이제는 식으로 한번 포물선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포물선을 식으로 한번 작성해 볼 건데요. 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경우와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경우. 아까처럼 준선이 이렇게, 그쵸? Y축과 평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준선이 X축과 평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점이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경우부터 봅시다. 초점을요, f, p,0이라고 세팅하고 준선을 y는 마이너스 p라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초점이 찍혔죠? 얘가 지금 f가 되는 거고 p,0이 되는 걸 거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p인 거니까.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초점과 준선을 세팅할까요? 이렇게 세팅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렇게 세팅하는 이유는요. 자, 초점과 준선이 지금 보시면 초점을 지나고 준선에 평행한 그쵸? 수직인. 다시. 초점을 지나고 준선의 수직인.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불렀냐면 축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축을 만들어 봤더니 이 축이 하필이면 뭐가 되는 거지? X축이 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축이 X축이라는 아주 예쁜 축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요. 뿐만 아니라 초점과 준선의 중앙에 있는 점. 이 점을 우리가 뭐라 불렀죠? 꼭지점이라 불렀죠? 그럼 p,0과 마이너스 p의 중앙에 있는 x축 위에 놓인 점은 뭐가 될까요? 원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이 꼭지점이다 라고 하는 아주 예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초점을 이렇게 잡고 준선 이렇게 잡은 겁니다. 왜? 축과 꼭지점을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이렇게 세팅을 했었을 때 나오는 포물선은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만큼의 비율이 1이죠. 한 칸,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1대2니까 2점 지나게 될 거고요. 다시 P 한 칸, 한 칸, 두 칸. 2점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P,2P, P,-2P를 지나게 되면서 3점을 지나게 되는 포물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축과 대칭이고 초점을 감싸 안으면서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식을 실제로 한번 세워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y제곱은 4px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p값이 뭐냐면요. 이때 p값은 우리가 초점에 좌표로 세팅했던 그 p값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고요. 자,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포물선의 정의 때문에 그래요. 포물선의 한 점을 뭐 예를 들어 이 점을 p라고 내가 잡았을 때 지금 포물선의 정의가 뭐였어? 요만큼의 거리와 이만큼의 거리가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거였지, 그치?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 였으니까 이 점을 x, y다 임의의 점이라고 두고요. 요 길이와 같다. 그쵸? 선분 PF의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식을 열심히 풀어주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원점이 꼭지점이고 축이 x축인 그러면서 초점이 p,0이고 준선이 마이너스 p인 이런 형태의 포물선은 방정식의 형태가 식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암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p의 역할은 초점의 좌표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준선이 x축과 평행한 경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초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준선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초점과 준선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0,p가 되게 되는 거고 똑같이 떨어진 길이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 y는 마이너스 p가 되게 되는 거거든.
자, 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기본형을. 왜냐하면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인 거. 이게 바로 축이죠. 그럼 얘가 축이 될 텐데 축을 딱 그렸더니 그 축이 뭐가 되는 거야? Y축이 되게 되는 거죠. 축이 Y축이라는 너무나 예쁜 축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초점과 준선의 중앙에 있는 점이 꼭지점인데 요 점과 요 선 사이 중앙에 있는 점이 뭐가 되는 거죠? 원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원점, 즉 0,0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0,0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 너무 예쁘고 꼭지점도 너무 예쁘다는 거죠. 그래서 초점과 준선을 이렇게 세팅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까랑 그쵸? 아까처럼 요만큼이 한 칸 핀 거죠? 한 칸 피면 이번엔 옆으로, 그쵸? 올라가면 옆으로, 그쵸? 아까는 어땠어? 옆으로 가면 올라가고, 얘는 올라가면 옆으로, 그럼 여기가 되겠죠? 한 칸, 두 칸, 1대2, 한 칸, 두 칸, 1대2. 그죠?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섬을 지나면서 초점을 감싸 안으면서 축과 대칭이면서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아, 대칭이어야 되는데, 그쵸? 대칭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포물선의 식을 한번 구해주게 되면 걔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제곱은 4py다 라고 이렇게 식이 세워지게 되고요. 여기 p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초점의 좌표에 나왔던 p입니다. 그 p가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식도 어떻게 증명이 됐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포물선 위에 한 점, 뭐 p라고 잡읍시다. 그럼 x, y라고 두고요. 그럼 나는 이게 뭐였어?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식, 요런 식을 풀었더니 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증명은 생략하고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요 식의 방정식의 형태를 암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 초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요런 모양일 때는 y제곱은 하고 시작하셔야 되고요. 요런 모양은 x제곱은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 가만히 좀 들여다보시면 어떤 일이 좀 벌어졌죠? 자, 여기 y가인데 이 y가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왔죠.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x인데 이 식이 어디로 왔지? 1로 왔죠. 어때요? x와 y가 서로 자리가 뒤바뀌었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할까요? x와 y가 서로 뒤바뀌어 있는 식을 뭐라고 하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실제로 이 두 그래프는 y는 x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y는 x선을 쭉 그려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얘를 접어보시면 실제로 두 개가 서로 대칭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해서 방정식까지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알아봤고요. 요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일단은 초점의 좌표가 나왔죠? 얘가 P죠, 그쵸? 얘가 P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보게 주게 되면 뭐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초점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쵸? 이게 F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준선은 여기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요.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될까요? 1대 하나, 둘, 2니까 2점 지나고 1대 하나, 둘, 2점 지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꼭지점은 원점이 되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식을 써야겠네. 식 어떻게 써야 될까? 그쵸. y제곱은 하얗고 나와야겠죠. y제곱은 4. 지금 p가 얼마야? 8분의 1이죠. 8분의 1 x라고 써주면 되겠죠. 정리해주면 y제곱은 2분의 1 x다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지금 초점이 마이너스 4네요. 그쵸? 마이너스 4,0. 자, 얘가 이제 p값을 하게 될 건데 그림부터 좀 그려볼까요? 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입니다. 자, 이번엔 초점이 여기에 찍히겠죠. 그쵸?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마이너스 4,0이고요. 준선의 방정식이 x는 4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똑같습니다. 자, 얘가 축이 되게 될 거고 원점이 꼭지점이 되게 될 거고요. 이만큼 떨어진 게 p죠. 1대 하나, 둘, 2니까 2점을 지나갈 거고요. 다시 이만큼이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p니까 1대 하나, 둘 지켜서 2점을 지나게 됩니다. 자, 이어보면요. 꼭지점과 그 점 1대2 비율을 만족하는 특이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초점을 감싸면서. 자, 그래서 예식을 구해보면 y제곱은 4. 자, p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4였죠? px다. 그래서 식 예쁘게 써주면 y제곱은 마이너스 16x다 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자, 그림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 됐고요. 초점이 이번엔 0,1 여기네요. 그쵸? 여기가 f가 되는 거고 준선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렇게 준선이 있게 될 겁니다.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 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꼭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걸 이만큼이 P죠? P고요. 그쵸? 얘만큼이 P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여기 지킬 거고 하나, 둘 여기 지키겠죠. 그쵸? 요만큼이 똑같이 2배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자, 꼭지점이고요. 초점이고요. 초점을 감싸면서 축의 대칭이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지게 되겠죠. 자, 식 써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P값을 하는 거죠? 그럼 Y제곱이 아니라 X제곱은이죠. 그쵸? 왜냐면 형태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X제곱은 4PY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그럼 X제곱은 4Y입니다. 라고 식 써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볼까? X축, Y축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이번엔 0,-3이니까 여기가 F가 되겠네요. 준선은 Y는 3이니까 여기에 Y는 3하고 이렇게 준선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원점이 되겠죠? 중간에 찍히는 점이니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 길이가 P잖아? 그치? 이만큼이 P인 거니까 2칸 떨어져. 1칸, 2칸. 여기 지날 거고요. 이만큼이 P니까 1칸, 2칸. 여기 떨어져. 그러면 내가 원하는 포물선은 축의 대칭이면서 초점을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식 한번 써볼까요? 자, 이 값이 P입니다. 자, 그럼 얘는 X제곱은 4, P, Y가 되겠죠. 따라서 X제곱은 마이너스 12Y다 라고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식이 나와 있습니다. 식을 가지고서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래요. 자, 그럼 식에서 형태가 중요한 게 뭐였죠? 식의 형태는 Y제곱은 4px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4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p를 구하죠. 그쵸? 자, 그래서 식을 4로 끄집어낸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자, 4로 끄집어내면 여기 4분의 1이 필요하겠죠? x하고 이렇게 되게 되겠네. 이 값이 p가 되게 되는 겁니다. Y제곱은 하고 나오는 식이니까 초점이 X축 위에 있겠죠. 초점의 좌표는요 4분의 1, 0이 되게 되겠죠. 준선의 방정식은 그거와 반대인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이렇게 돼야겠죠. 기본형이니까 원점을 지금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 자, 두 번째 식입니다. Y제곱은 4P.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들어와야겠죠?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P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Y제곱은 인 거니까 초점이 X좌표 위에 있게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 0이 초점. 그럼 준선은 그와 반대여야 되는 거니까 부호 바꿔서 4분의 3 하고 나오면 되겠죠. 자, 이번엔 X제곱은 꼴입니다. 자, X제곱은 꼴도 마찬가지로 4로 묶어내야겠죠? 4 묶어내주게 되면 얘는 2분의 1 Y하고 들어오면 되겠네요. 얘가 P입니다. X제곱은 꼴이니까 초점이 Y축 위에 있겠죠? 그럼 0,2분의 1 하고 이렇게 써줘야죠. 자, 준선의 방정식은 Y는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X제곱은 4, 얘는 마이너스 1Y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바로 P가 되게 되겠네요. 그러면 초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1이 되게 될 거고요. 준선의 방정식은 Y는 부호 바꿔서 1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물선의 방정식과 뭐 그래프 그리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포물선에 이제 직선을 좀 붙여볼 건데요. 어떤 직선인 거냐면 초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요. 포물선에서 뭐를 지난다? 초점을 지날 때에만 성립하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물선의 초점 F. 자, 여기 지금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요. 자, 얘가 준선입니다. 보이시죠? 자, 포물선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그쵸? 요런 직선일 때입니다. 그쵸? 초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 아, 물론 이런 직선도 돼요. 이렇게 지나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포물선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은 뭘 그리셔야 되는 거냐면 직각 사다리꼴을 그리셔야 됩니다. 사다리꼴을 그리셔야 돼요.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왠지 볼게요. 자, 이 점은요. 지금 포물선과 만나고 있는, 그죠? 포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자, 이 점은 포물선 위의 점이어서 포물선의 정의를 만족시키죠. 포물선의 정의가 뭐였죠?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자, 준선의 거리는 수직이니까 직각 표시해 주시고요. 이 둘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릴 수 있을 거고. 자, 또 마찬가지로 이 점도 포물선 위의 점이죠. 그러면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직각 표시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보조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딱 내려놓고 봤더니 자, 이 모양 보이시죠? 이 모양이 지금 무슨 모양이에요? 그쵸? 직각 사다리꼴이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이 직각 사다리꼴이니까 직각 사다리꼴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더 해석하시면 되는 거냐면 직각 사다리꼴 자체가 약간 조금 익숙하지 않은 도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요. 직각 삼각형은 너무 잘 알고 있죠? 피타고라스부터 뭐 삼각비 할 말이 엄청 많잖아? 직각삼각형을 활용해서 직사각형을 만드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다가 직각사다리꼴에다가 여기 수선을 평행하게 그쵸? 이렇게 그어볼게요. 평행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그쵸? 지금 보이시죠?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모양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했어? 네, 더해줬죠. 붙여서, 그쵸? 이거 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요 직각사다리꼴에서 나누세요.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지금 뭐가 생겼지? 직사각형과 여기 직각삼각형이 생겼죠. 그쵸? 그래서 나눠서 직각삼각형으로 나눠서 직사각형을 만드셔도 돼요. 다시 직각사다리꼴에서 직각삼각형을 붙여서 직사각형 크게 만들어도 괜찮고 직각사다리꼴에서 얘를 나눠서 직사각형과 직각삼각형으로 나누어서 직사각형을 만드셔도 괜찮아요. 어찌됐건 직사각형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크게 만들어도 괜찮고 직사각형을 아니면 이렇게 작게 만들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는 크게 만들게요. 왜냐하면 작게 만들면 안 그래도 그림이 복잡한데 더 쪼그라드는 경향이 있어서 직각삼각형을 붙이는 걸 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편하신 대로 문제마다 또 다르겠죠. 그쵸?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포물선이 보이시죠? 원점이 그쵸? 꼭지점인 거고요. y제곱은 4px 기본형입니다. 초점은 그러면 p, 0이니까 요 f의 좌표가 p, 0 이게 p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4px니까. 초점, 그래서 p, 0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여기를 a랑 b라고 했었을 때 요 길이를 a라고 했고요. 요 길이를 b라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 자, 지금 이 직선을 딱 보니까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에요? 초점을 지나가고 있는 직선이죠. 그쵸? 초점이 여기잖아. 지나가고 있는 직선이에요. 자, 그래서 보조선을 그었겠죠. 요렇게 그었겠죠. AH. 그쵸? 이걸 땅 긋자마자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 이걸 땅 긋자마자 요 AH 이 길이는 얼마다라고 쓸 수 있어야 될까요? 그쵸? 이 길이는 A다라고 쓸 수 있어야죠. 왜죠?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으니까. 왜죠?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그죠?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요 두 길이는 같으니까 AH의 길이는 A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A다라고 작성해 줄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B에서 수선의 발을 꽝 하고 준선에 내렸어요. 자, 그럼 여기 BK 이 길이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B라고 쓸 수 있어야죠. 왜죠? B도 마찬가지로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죠. 그래서 이 길이도 B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B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BM의 거리. BM이 지금 뭐냐면 이 길이죠. BM의 길이. 이 길이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길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니까 A에서 B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B, BM 길이도 A-B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FL의 길이 보이시죠? 요 FL 길이 이 길이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길이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 길이는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P죠. 보이시죠? 이만큼이 초점의 좌표가 P니까. 자, 근데 이만큼의 길이도 P예요. 왜냐면 꼭지점은 그쵸 중점이니까. 자, 그래서 이 길이가 2P가 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P면 요만큼도 P니까 그쵸? 요만큼 전체는 2P가 되게 돼요. 그러면 FL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A에서 그쵸? 이만큼이 A잖아. A에서 2P를 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FL은 A에서 2P를 빼면 된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긴 A-2P 하고 이렇게 써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AM 제곱입니다. 자, AM 제곱 예를 볼 텐데 AM 제곱이 뭐냐? 자, AM 제곱은요. 요건데요. 얘는 자, 지금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뭘 알고 있어? 빗변 알고 있죠. 빗변이 지금 얼마죠? A 더하기 B. 그 다음 밑변 알고 있죠. A 빼기 B.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인해서 AM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써볼게요. 자, AM 제곱은요. 자, 요 직각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는 빗변의 제곱에서 밑변의 제곱을 뺀다. 일단 식 세울 수 있고요. 빗변이 지금 누구냐면 a 더하기 b입니다. 그쵸? a 더하기 b 맞죠?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고요. 빼기 bm은 아까 구해놨죠? a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게 되고요. 자, 요 완전 제곱식 풀면 a제곱 a제곱 날라가고 b제곱 b제곱 날라가고 2ab 2ab 남으니까 4ab 남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난 지금 뭐야? am 제곱을 구한 거죠? 그럼 am만 구하려면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2루트 ab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높이의 길이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2루트 ab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p분의 1인데요. 지금 p가 뭐죠? p는 이 초점의 좌표가 p입니다. 그쵸? 자, p분의 1은요.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냐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얘를 만족하게 됩니다. 자, 다시요. 이 초점의 좌표는 a가 뭔데? 요 길이죠. 요 길이의 역수. 그 다음에 b는 요 길이죠. 이 길이의 역수. 그러니까 이 길이의 역수와 이 길이의 역수를 더하면 초점의 x좌표의 역수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물리 배운 학생들은 요 내용을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포물선의 뭐 광학적 성질 뭐 이런 쪽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물리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물리 배우는 학생들 이거 잘 알더라고. 자, 저는 이제 물리를 얘기할 건 아니고요. 자, 그럼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보면 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삼각형 보이시죠?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보이시죠? 직각삼각형 두 개는 지금 서로 어떨까요? 닮음이겠죠. 자, 그래서 요것에 두 개가 서로, 두 개가 닮음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닮음임을 이용해서 닮음비를 한번 세워보시면 돼요. 닮음비 어떻게 세우시면 되는 거냐면, 자, 지금 작은 삼각형 볼게요. 그럼 빗변, 밑변, 빗변, 밑변. 가능하시죠? 자, 작은 삼각형에서 빗변, 밑변 써주면 a 대 밑변이 지금 a-2p였죠? a-2p는 그 다음에 빗변 a 플러스 b 대 그다음 밑변 a-b다 라고 식 세우시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라고 해서 식을 세워서 정리하시면 이 식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도 문제에서 간혹 활용될 수가 있으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y제곱은 4x. 자, 그러면 y제곱은 이 식은 4px인 거니까 41x가 되는 거니까 초점의 좌표 알 수 있는 거죠. 초점의 좌표가 얼마인 거야, 지금? 1,0. 그래서 f의 좌표는 1,0이다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위의 점 P에서 자, 이 점은 포물선 위의 점이에요.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요. 자, A가 0,5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었을 때 문제에서 요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포물선이나 2차 곡선 같은 경우는 항상 대칭성을 그 정의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정의 한번 볼까요? 자, P는요. 포물선 위의 점이었죠? 중요한 점이죠. 자, 그럼 정의가 뭐였어? 준선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서로 같다.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 서로 같은 거죠. 근데 문제에서 AP 더하기 PH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그럼 이 PH 대신 누굴 쓸 수 있는 거야? PF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요. AP 더하기 PH 대신에 PF를 쓰겠습니다. PF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 문제는. 자, 근데 그러면 AP 더하기 PF 봅시다. 이게 최소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꺾여져 있으면 최소가 될까? 안 되겠죠. 그죠? 안 꺾여지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그치.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F를 쭉 하고 이었을 때 만나는 그 순간, 이 순간이 P가 되게 될 거고요. 결국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선분인 거니까, 선분의 길인 거니까 얘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아, 결국 이 최소값은 뭘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AF의 선분 길이 구하시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A가 0,5였죠?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 구하시면 되겠죠? 루트 X좌표끼리 빼서 제곱 1,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은 25가 되게 되는 거니까 답은 루트 26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고, 자, 문제 5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4PY를, 그럼 여기는 0,P가 되겠죠? 초점이, 그쵸? 자, 그럴 때 초점에서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AB, 요 AB인데요. 자, 요 직선 지금 보이시죠? 이 직선 무슨 직선이죠?
초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죠. 우리 아까 배웠잖아, 그치?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 여기서 배웠었죠, 그쵸? 이 내용을 적용시키면 되겠네요. 자, 이럴 때 수선의 발 내린 걸 각각 CD라고 하고요. 자, AC의 길이 요 길이죠. 요 길이를 6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길이를 3이라고 하자. 그럴 때 문제에서 요 CD의 길이 얘를 구하라. 이게 지금 문제가 되게 되는 거네요. 자, 지금 초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고요. 점 A는 포물선 위의 점이고 점 B도 포물선 위의 점입니다. 직각사다리꼴이 그려졌죠. 그럼 뭘 떠올려야 돼요? 직각삼각형을 붙인다가 떠올라야겠죠. 자, 근데 먼저 정의부터. 자, 요 길이가 6이죠. 준선까지의 거리가 6이라면 요 AF의 길이도 뭐가 된다? 6이 된다. 이게 바로 포물선의 정의. 점 B가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이 길이가 3이면 이 길이도 3이 돼야 된다. 그쵸? 포물선의 정의. 즉 AB의 길이는 9가 되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자, 이제 나는 직각삼각형을 붙여서, 그쵸?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띠용 하고 붙여서 더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죠? 이 길이가 요만큼이 6이었고 요만큼이 3인 거니까 3 되겠죠. 아, 그럼 끝났네. 지금 내가 직각삼각형인 거잖아.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인 건데 빗변의 길이 얘가 얼마죠 지금? 빗변의 길이가 9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네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네요.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되겠죠. 그쵸? 빗변의 제곱 81에서 요거 제곱 9죠. 거기다가 루트를 취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요 계산하시면 답은 6루트 2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만나면 직각삼각형을 붙여서 직사각형으로 만든 뒤 해석하면 된다. 네, 방금 전에 했던 내용. 자,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초점이 F인 포물선 위의 한 점 A에서, 자, 여기 A라는 점은 포물선 위의 점이에요. 중요한 점이죠, 그쵸? 자, 거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B네요. 자, 그리고 BF와 포물선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했고요. 포물선, 얘도 지금 포물선 위의 점이네요. 중요한 점이겠죠, 그쵸? 자, 그리고 문제에서 AB의 길이와 BF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C의 길이가 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할 때 P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이 P가 뭐였냐면 지금 Y제곱은 4PX였기 때문에 이 포물선의 X좌표가 P가 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상황. 즉 초점의 X좌표, 그렇죠? 초점의 X좌표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와 C라는 점은요, 지금 포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정의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초점부터 포물선 위의 점까지의 거리는 준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어떻죠? 같죠.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근데 아까 뭐라 했죠? AB랑 BC 이것도 같대요. 얘랑 얘도 같대. 근데 얘랑 얘가 같아. 이거 무슨 삼각형인 거예요? 정삼각형인 거죠. 그쵸? 얘랑 얘 같고 얘랑 얘 같으면 세 변 다 같겠죠. 이거 정삼각형이 되게 됩니다. 한 각의 크기는 60도가 되게 되겠네요. 그쵸? 자, 일단 여기까지 알아냈고, 자, 두 번째 또 C의 좌표. C. 점 C도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준선과 이렇게 수선의, 이렇게 준선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꽝 하고 내려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표시할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쵸? 같다라고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됐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C 더하기 4CF가 8이래. 그러면 BC랑 4CF인데 CF가 좀 짧은 길이니까 얘를 편의상 다시 이 CF 좀 이렇게 예쁘게 여기 CF 요 길이죠. 요 길이를 편의상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길이를 A라고 한번 써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BC는 뭐가 될까요? BC는 4A 넘기면 되는 거니까 요 BC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요만큼의 길이는 8-4A가 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요만큼이 A인 거니까. 괜찮죠? 그리고 전체 한 변의 길이는 8-3A겠죠? 그렇죠?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8-3A. 그래서 요거는 한 변의 길이가 8-3A인 정삼각형이고요. 요 길이는 8-4A, 얘는 A다라고 이렇게 구분했을 수 있겠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은 A 값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P 값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먼저 A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값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아까 표시했던 거 써야겠죠. 이만큼이 A죠. 그러면 이만큼도 길이가 같다 했으니까 이만큼도 A가 되게 됩니다. 그쵸?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도 A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지금 이 각도가 지금 몇 도죠? 여기가 60도죠. 그쵸? 여기가 60도죠.
그리고 여기도 몇 도죠? 60도죠. 그럼 요렇게 돼서 요것도 몇 도죠? 60도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그쵸? 억각이죠? 60도가 되게 되겠죠. 그럼 얘가 억각이면 얘는 60도가 되겠죠. 평행하니까 동의각 60도가 되게 됩니다. 이게 다 60도가 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 보이세요? 그쵸? 이 삼각형이 지금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죠. 빗변 알고 밑변 아는데 이게 60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떠올르셔야죠. 뭐가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직각인 거고 여기가 A인 거고 여기가 8-4A인 거고 지금 여기가 몇 도인 거예요? 60도인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1대 2대 루트 3 혹은 코사인 60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사실은 A의 2배였다는 거죠. 얘는 2A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요 넘어가면은 얘는 6A는 8이 되게 되는 거니까 A 값은 6분의 8 약분해주면 3분의 4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값 구했고요. 자, A가 3분의 4니까 한 변의 길이도 알 수 있겠네요. 요 A다 3분의 4 넣어주게 되면 8-3A가 한 변의 길이였는데 얘는 8- 넣어주게 되는 거니까 4가 되게 돼서 한 변의 길이는 4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얼마인 거예요? 4다. 얘가 지금 4인. 결국에는 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됐구나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P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P는 어디 있는 점이냐면 여기 있는 점이거든. 그럼 이 P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그럼 다시 얘가 지금 P인 거 괜찮으시죠? P죠. 그렇죠? 그다음 얘도 지금 뭐죠? 이만큼 떨어진 것도 P죠. 똑같으니까. 그렇죠? 꼭지점이니까 똑같죠? 그러면 요 밑변의 길이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2P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러면 다시 똑같은 삼각형 한 번 더. 이 삼각형 보이시죠? 요렇게 얘가 지금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빗변 얼마? 2P. 밑변 2P, 빗변 얼마? 4. 이게 지금 4였잖아. 한 변의 길이가 4였으니까. 여기도 4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요 2P가 지금 그림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상황. 얘가 직각인 거고 얘가 4인 거고 여기가 2P가 되게 되는 거고 여기는 여전히 몇 도? 60도. 자, 그러니까 따라서 P의 값은 얼마가 되면 될까요? 1대 2대 루트 3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P 값은 1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자, 해서 오늘 포물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포물선의 정의, 그 다음 포물선의 작도 방법, 그리고 포물선의 식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봤고 마지막으로 초점을 지나는 직선까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봤죠. 예, 복습 많이 하시고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